또 사람을 X 관점, Y 관점으로 나누는데 그게 뭔가요? 맥그리거 이론이죠. 뭐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성악설, 성선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서양에도 있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늘 퀘스천을 던지죠. 그런데 X는 이제 뭐냐면 약간 성악설에 가까워요. 시키지 않으면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. 게으른 존재다. 그다음에 뭐 이기심이 가득하다. 뭐 이런 식의 관점이고, Y 이론은 또 반대로 아니다.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존재다. 자기 목적을 세워서 자발적으로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을 할 것이냐, X라고 보고 경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경영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지겠죠. 그래서 그 동기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을 할 동기가 있는 사람은 Y, 가능한 일을 안 할 동기를 가진 존재가 X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맥그리거의 이론인데,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헷갈리는 거는 사람은 둘 다 있는 것 같은데? 뭐 이런 점이 좀 헷갈릴 거예요. 그래서 리더들 중에 또는 경영자 중에 X지, X로 보고 경영을 해야 회사가 돌아가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, 아니지, Y지, Y로 보고 경영을 해야 회사가 훨씬 더 창의적이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어, 이렇게 주장하는 게 팽팽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럼 성악설, 성선설처럼 태어날 때부터 X 관점, Y 관점 이렇게 태어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. 근데 그건 정말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. 어떤 것을 완전히 타고났느냐 아니냐는, 즉 유전이냐 환경이냐, 이 논란은 어느 경우도 완벽하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보통은 다 두 가지 다 있다, 이렇게 타입을 합니다. 어떤 경우에도. 그래서 이 유전 형질이 기질적으로 뭔가 타고난 게 있을 수도 있다. 예를 들어서 폐가 큰 사람은 뭐 어떤 기질이 생길 수 있다. 근데 뭐 심장이 큰 사람은 또 뭐 어떤 기질을 가질 수 있다. 이렇게 타고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과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영향을 준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조직에서 전략을 세울 때 말씀하신 것처럼 X 관점, Y 관점이 둘 다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전략을 취해야 그 적용이 좀 쉬울까요?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야 되고, 인간은 누구라도 완전히 Y인 사람, 완전히 X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저도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겠죠. 그다음에 저도 때로는 누가 뭐 일을 그냥 시켰으면 좋겠다, 그게 속 편하겠다,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그 리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X와 Y의 비율이 2대 8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한 3년 일을 하고 났더니 이제 뭐 5대 5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, 또 5대 5가 7대 3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은 변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그거에 맞추어서 어떤 제도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, 그렇게 말할 수 있죠. 듣다 보니까 약간 X 관점은 약간 조금 나쁜 거고 Y 관점은 좋은 거라는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, 그게 꼭 그 좋고 나쁨의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? 있다고 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X는 통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. 감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. 자발적으로 알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감시 비용이 안 들잖아요. 그러니까 리더 월급을 절약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X는 그 관리하느라고 막 그걸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라고 리더가 엄청 애를 써야 되니까 그 비용을 수반한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네, 현대 사회에서는 대기업의 경우, 기업이 커질 경우에 이제 어쨌든 다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면 사실 거기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것부터가 사실 대리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데, 네. X 관점이라 해서 추가로 더 비용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? 그렇지 않을까요? 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리인도, CEO도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급여를 맞춰서 내가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 다음에 또 채용이 되고 또 급여를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
그 모습이 있고,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성취라든지 이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헌신하는 그런 CEO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자본가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CEO를 에이전트로 이렇게 고용해서 쓴다고 했을 때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왜 안 그러면 이제 자본가가 볼 때 CEO를 채용할 때도 또 역시 자본가가 그들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 놓고 자본가들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CEO가 또 관리하는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